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과거 8, 90년대 10월에는 매해 뉴스에서 어떤 인물이 소득세를 가장 많이 납부했는지 9시 뉴스에 방송을 했었습니다. 보통 소득세 1위로 뉴스에 소개되는 사람은 정주영 회장이었고, 김승현 한국화학그룹 회장, 조중훈 한진그룹 회장,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도 소득세 10위권을 유지했었는데요. 이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알거나 익숙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1991년 10월 뉴스에 갑자기 소득세를 가장 많이 낸 사람, 즉 1990년에 돈을 가장 많이 번 사람으로 뉴스에서 나산그룹의 안병균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며 화제를 모으는데요. 당시에 정말 큰 화제가 됐던 것은 안병균 회장이 그때 당시 나이가 43세였던 것도 컸었죠. 물론 돈을 많이 번 것과 소득세를 많이 내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소득세를 가장 많이 냈다는 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다는 의미인 것은 확실합니다. 도대체 나산그룹의 안병균 회장은 어떻게 그 당시 유수의 기업들이었던 삼성, 현대, 한화, 쌍용 등을 제치고 가장 돈을 많이 벌었던 것일까요? 나산그룹의 안병균 회장은 정주영이나 이병철 회장의 숨겨진 아들이라도 됐던 것일까요? 당신이 몰랐던 사업 이야기,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산그룹을 세운 안병균 회장은 1948년 전남 한평균 나산면의 한 가난한 농가의 10남매 중 6째로 태어납니다. 안병균 회장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전남의 명문 중학교인 광주 서중에 입학하게 되는데요. 워낙 가난했던 집에 가족이 10남매였던 터라 안병균 회장은 중학교를 그만두고 농사일을 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1966년 전남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일어납니다. 부모님의 농사일을 돕던 안병균 회장은 이 가뭄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와도 지금 굶주리고 있고, 혹시나 서울로 가면 먹고 살 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말이죠. 1966년 결국 안병균 회장은 2,700원을 들고 가출을 합니다. 당연히 목적지는 서울이었죠. 서울로 도착한 안병균 회장의 수중에는 시외버스 비용 900원을 제외한 1,800원이 전부였습니다. 서울로 올라온 안병균 회장은 첫날 밤을 서울역 건너편 근로자 학습소에서 보냅니다. 1960년대를 사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울 시내에 일정한 거처가 없는 영세한 근로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설이었죠. 사용하는 것은 무료였으나 숙박 기간은 7일로 제한이 있었습니다. 서울역 근로자 합숙소에서 며칠을 지내던 안병균 회장은 곧장 동대문 근로자 합숙소로 옮긴 후 청계천 복개공사에서 막노동을 하는 것으로 서울 생활을 시작합니다. 막노동, 영화 엑스트라, 식당 배달원 등등 가릴 것 없이 가난을 탈출하기 위해 안병균 회장은 쪽잠을 자며 일했다고 하는데요. 1969년 그렇게 조금씩 모은 돈으로 당시 종로에 유명했던 국제극장 뒷골목에서 왕자간이라는 중국집을 서울 상경 3년 만에 안병균 회장은 열게 됩니다. 중국집을 열게 된 이유는 안병균 회장이 중국집 배달원을 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안병균 회장은 처음 왕자간을 오픈할 때 본인이 찢어지게 가난한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서민들도 부담없이 먹을 수 있는 저렴한 가격으로 중국집을 운영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장사는 꽤나 잘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착실하게 돈을 모은 안병균 회장은 1969년 명동 증권빌딩에 세를 얻어 내객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집을 이전하는데요. 종로에서는 장사가 잘 됐던 것과 달리 명동에서는 장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종로에는 상대적으로 못 사는 서민, 빈곤층이 많았지만 명동은 중산층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생각처럼 중국집 장사가 되지 않자 안병균 회장은 가게를 정리하고 명동의 한주 빌딩 2층에 중산층을 타겟으로 한 일식집 해녀를 1970년에 오픈하게 됩니다. 중산층을 타겟으로 한 일식집 해녀는 장사가 매우 잘 됐고, 그렇게 1966년 서울에서 사실상 무일푼으로 서울 생활을 시작한 18세였던 안병균 회장은 8년 후 26살에 어엿한 일식집 사장이 되었으나 1974년 본인의 일식집에 불이 나 종업원 2명이 사망하고 본인도 화상을 입어 2달간 병원 신세를 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화재로 인해 8년 동안 이를 악물고 모은 전 재산도 잃게 됩니다. 무일푼으로 시작해 8년 동안 가난을 탈출하기 위해 이를 악물고 살았지만 다시 무일푼으로 된 것이죠. 그렇게 전 재산을 날린 안병균 회장은 다시 밑바닥에서부터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은 바로 나이트 웨이터였는데요. 타고난 DNA가 근면 성실 검소였던 안병균 회장은 웨이터 생활을 하면서도 착실하게 돈을 모았습니다. 밤일을 하는 사람들은 보면 평균적으로 돈을 엄한데 쓰는 경우가 많은데, 안병균 회장은 돈을 아끼고 아끼며
본인이 다니는 나이트의 지분을 사는 등 돈을 허투루 쓰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중국집 배달원을 하다가 중국집을 차린 경험을 살려 나이트 웨이터를 하던 안병균 회장은 본인이 아꼈던 돈과 지인들에게 빌린 돈으로 명동에 또또아라는 맥주집을 차리며 착실하게 돈을 모아갔습니다. 안병균 회장이 나이트 웨이터와 호프집을 착실하게 운영할 무렵 1970년 중반 대한민국에서 공연을 보며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는 것을 즐기는 문화가 유행이었는데 그게 바로 극장식 맥주집 혹은 극장식당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이트 클럽보다는 격식을 갖췄지만 일반 호프집보다는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업종이었죠. 그렇게 당시 최신 트렌드였던 극장식당을 하기 위해 안병균 회장은 명동의 초원의 집을 1979년 무렵 인수하게 됩니다. 안병균은 본인이 중식, 일식을 통해 요식업을 했던 경험 그리고 나이트 웨이터를 통해 얻었던 밤장사의 노하우를 접목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초원의 집을 인수한 안병균 회장은 초기에 장사가 잘 됐지만 점점 극장식당에 손님이 안 오기 시작하며 갑자기 망해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안병균 회장에게 벌어진 것일까요? 안병균 회장이 극장식당 초원의 집을 한창 운영하던 1980년 대한민국에는 이주일이라는 최고의 코미디 스타가 탄생하는데요. 여러분들이 TV를 보다 보면 개그맨이나 연예인들이 나이트클럽에 출연했던 과거 이야기를 하는 것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당대 최고 스타였던 이주일 씨가 그 당시 계약금 1억, 기사 딸린 중고 크라운 승용차를 제공받고 명동에 위치한 극장식당 서울구락부 콜롬비아에 출연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병균 회장의 초원의 집의 위치가 어디였죠? 바로 명동이었죠. 그렇게 이주일 씨가 명동 극장식당 서울구락부에 출연하자 극장식당을 이용하던 고객들은 모두 서울구락부에 몰리게 되는데요. 1981년 여름 점점 사업이 망해가던 안병균 회장은 이주일 씨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안병균 회장은 이주일 씨를 보자마자 냅다 큰절을 올리며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주일 씨는 도대체 무슨 사연인가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렇게 안병균 회장은 고개를 들며 전라도에서 맨몸으로 상경해 온갖 고생하다가 웨이터 생활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망하게 생겼다며 본인 가게에 출연해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주일 씨는 서울구락부 콜롬비아를 운영하던 최봉호 씨와의 인연을 설명하며 나는 TV 아니면 서울구락부에만 나간다고 딱 잘라 거절하고 안병균 회장을 돌려보내는데요. 그 뒤로도 일주일 내내 이주일 씨가 사는 집에 찾아오며 안병균 회장은 이주일 씨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렇게 안병균 회장이 일주일 내내 찾아오자 이주일 씨는 정 그렇다면 한 달에 2천만 원씩 1년 출연료 2억 4천을 한 번에 준다면 본인이 서울구락부와 콜롬비아를 운영하는 최봉호 씨에게 양해를 구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상 출연을 못한다는 이야기였죠.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안병균 회장은 바로 돈을 마련할 테니 출연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며 며칠 뒤 안병균 회장은 사과개짝 3개를 들고 이주일 씨를 찾아갑니다. 사과개짝 3개에 현금 2억 4천만 원이 들어있었던 것이죠. 당시 이주일 씨의 회고록을 보면 살면서 그런 큰 돈을 본 것은 처음이라고 기억할 정도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엄청난 돈이었는데요. 그리고 그 후 이주일 씨는 초원의 집에 출연하게 됩니다. 결과는 당연히 대성공이었죠. 이주일 씨를 영입한 안병균 회장은 12,000원이던 기본 안주를 이주일 서비스 안주라고 이름을 붙여 5만원에 내놓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앉을 자리가 없어 초원의 집은 문전성시를 이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주일 씨를 영입한 지 1년 만에 이주일 씨의 출연료를 뽑고 그 후부터 밤업소인 물랑루즈를 인수하며 승승장구했고 대한민국 최초로 TV에 본인의 극장식당의 CF를 제작해서 올렸는데 CF의 주인공은 당연히 이주일 씨였습니다. 거기서 그 유명한 일단 한번 와 보시라니깐요, 뭔가 보여드리겠다니깐요 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요즘도 흔히 나이트 찌라시를 보면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라는 문구를 보곤 하는데 이게 바로 안병균 회장의 극장식당 CF에서 비롯된 문구였습니다. 1986년에는 홀리데이인 서울을 추가로 인수하며 안병균 회장이 운영하는 극장식당 나이트에서는 이주일 씨는 물론 조용필, 조영남, 인순이, 쓰리랑 부부 등 당대 최고 스타들이 출연하며 안병균 회장은 가히 밤의 황제로 불리게 되며 떼돈을 벌게 됩니다. 이 모든 게 그의 나이 38살 때 이뤄낸 결과였습니다. 다시 시간을 거슬러 1980년 한창 밤장사로 돈을 벌던 시기 안병균 회장은 종로 5가에 영세 상가 부지를 사들이고 각종 의류를 공급하는 업체인 문화데스크를 세우게 됩니다. 문화데스크는 메이커 의류 재고품을 싸게 구입하여 되파는 사업을 했는데요. 초기 6개월에 5억의 손실이 날 정도로 장사가 잘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와중 1982년 사명을 문화데스크에서 나산시럽으로 바꿉니다. 나산시럽은 본인 고향인 전남 한평군 나산면에 나산을 따서 만든 회사 이름이었는데요. 사명을
나산 실업으로 바꾸며 이것저것 옷을 다루는 회사가 아닌 여성복에 초점을 맞추며 사업은 궤도에 오르게 되고 1983년 안병균 회장의 나산 실업은 자체 개발 여성 숙녀복 브랜드인 조이너스 론칭을 대성공시키며 회사다운 회사의 모습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성장 속도가 매 30%씩 증가. 1994년에는 숙녀복 제품 중 단일 상표 매출이 1000억을 넘어가며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할 정도로 유명한 브랜드로 성장했고 1989년에는 꼼파니아를 출시해 96년에 1200억의 매출을 기록하게 되며 이후 남성복에도 진출해 트루젠 등 여러 브랜드들을 출시하며 나산 실업은 튼튼하게 성장하고 있었고 1988년대부터는 나산 관광 개발을 세우며 레저 사업에 진출하고 1990년 나산 실업, 나산 인터내셔널, 나산 CLC 등을 세우며 패션, 부동산, 관광 쪽에 그 영역을 넓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안병균 회장은 1990년 한 해에만 47억의 소득을 얻으면서 현대, 삼성, 한진, 한화 등의 회장님을 제치고 당당히 대한민국 소득세 납부 1위에 오르며 그 이름을 세상에 알리게 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맨주먹으로 시작해 25년, 그의 나이 43살에 이 모든 것을 이뤄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안병균 회장은 손댄 사업마다 모든 게 대박이 터져서 그 유명한 회장님들을 다 제치고 1990년 한 해 가장 세금을 많이 낸 사람으로 된 것일까요?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사실 안병균 회장의 소득 47억 중에 6억이 의류 사업으로 번 돈이었고 나머지 41억은 선릉역 주변 땅에 오피스텔 샹젤리제 빌딩을 짓고 분양하여 번 돈과 1988년에 나산 관광 개발을 통해 골프장을 짓고 회원권을 판매한 수익, 나산 CLC를 통해 스포츠센터 회원권을 분양하여 얻은 수익이 총 41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부동산으로 돈을 번 것이었죠. 부동산 개발도 엄밀히 사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안병균 회장의 이미지는 사업가라기보다는 부동산 개발업자에 가까웠죠. 돈도 많이 벌었고 세상의 이름도 떨친 안병균 회장은 이제 진정한 사업가로 거듭나기 위해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서 있는 곳이 달라지면 보이는 풍경이 달라진다는 말이 있듯이 그저 가난을 탈출하고 싶었던 18세의 안병균과 달리 43살의 안병균 회장은 3조 원의 매출을 목표로 5천억을 투자하기로 결정하는데요. 그 계획의 첫 단추가 바로 1994년 영동백화점을 150억에 인수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한 안병균 회장은 유통업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군이라고 판단 1995년 광명, 수서, 천호, 강남 등의 4개의 백화점을 세우며 본격적으로 유통업에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1994년 나산그룹은 9개의 계열사와 함께 3천억의 매출을 기록하며 중견그룹으로 도약했고 1997년에는 13개의 계열사와 1조 3천억이라는 매출을 기록하며 재계 57위 그룹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안병균 회장의 판단이 맞아서 그렇게 성장을 했던 것일까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유통업 진출을 위한 자금은 대부분 차입에 의존했고 내실이 없어 나산그룹은 언제나 유동성 위기에 노출이 되어 있었지만 그러면서도 건설업체인 송산, 광주방송의 대주주인 대주건설 등을 인수하며 확장을 이어나갔습니다. 또한 충남방적으로부터 한길종합금융까지 인수하며 의류를 넘어 유통, 건설, 언론, 금융까지 갖게 되며 그룹의 규모를 계속 키워나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룹을 확장해도 나산실업의 의류 브랜드가 그 유동성을 뒷받침해준다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겠지만 그렇게 몸집을 불리는 와중에도 나산실업의 조이너스와 꼼파니아 브랜드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소비자 트렌드에 따라가지 못하고 할인 판매로 겨우 매출을 내는 상황으로 가는데요. 이런 와중에도 안병균 회장은 광주를 연고로 하는 나산 플라망스 프로농구단을 창단하는가 하면 같은 해에는 K리그 제19단 대전 시티즌 창단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이렇게 몸집만 불려가던 나산그룹은 1997년 IMF가 터지자 1998년 1월 14일 안병균 회장은 최종 부도를 내고 계열사 매각에 나섭니다. 그 당시 안병균 회장은 직원들과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신의 집 그리고 1,500억 상당의 부동산, 주식, 채권 등 모든 자신의 개인 사재를 내놓겠다고 발표했는데요. IMF 때 쓰러진 다른 수많은 기업들처럼 안병균 회장도 외환이기 때문에 부도가 난 것일까요? 안병균 회장은 놀랍게도 본인이 3조 매출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한 직후부터 석연치 않은 행동을 했습니다. 94년부터 97년까지 나산종합건설을 통해 안병균 회장은 756억 원을 단기 대여금 형식으로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538억에 달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이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나산종합건설을 통해 부실 계열사인 나산유통, 나산클래프 등의 2천억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 가치가 거의 없는 안병균 회장의 개인 땅을 나산종합건설
건설에 675억에 매입시키기도 했죠. 또한 그룹 내 현금 66억을 횡령하였으며 자금 290억을 인출하여 부동산 자금으로 쓰고 금융기관의 담보로 제공된 200억 상당의 골프장 회원권을 자신의 부인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무상으로 양도를 합니다. 그룹 부도 처리 전이나 개인 비자금을 만들 때 과거 대기업 오너들이 쓰는 전형적인 회사 털어먹기였습니다. 저 정도로 회사 자금을 회장 마음대로 빼돌리거나 운영하는 건 당시 대기업 총수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했던 것 아니냐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요. 나산그룹이 재계순위 10위권이라면 이해가 되는 금액이나 재계순위 57위인 나산그룹에서 빼돌리기엔 사이즈가 큰 금액이고 1995년에 이미 그룹 내 인력을 대대적으로 구조조정할 만큼 자금 유동성 위기가 이미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행보이죠. 다른 IMF 때 망한 회사들은 보통 망하기 직전까지 회사 인원을 감축하지 않고 오히려 늘렸고 그룹 확장을 무리하게 하다가 부도가 난 느낌이라면 나산그룹의 부도는 무리한 확장을 통한 부도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부도를 위해 확장을 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업을 하는 내내 검소하고 내실을 다졌던 안병균 회장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이건 마치 회사가 망할 걸 예견하고 돈을 빼돌린 것 같다는 느낌인 것이죠. 이걸 뒷받침하는 내용이 IMF 때 망한 대기업 총수들 중에서 빈털터리가 된 사람도 있고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한 사람도 있지만 어떤 회사를 운영했던 사람은 없는데 나산그룹은 부도 처리됐지만 안병균 회장의 아내인 박순희 씨는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을 운영하는 불임 BM의 최대 주주이자 대표로 활동하고 있고 아들 안피로 씨는 가우플랜의 대표이사로 서울 강남에 있는 더 리버사이트 호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우플랜은 더 리버사이트 호텔을 2030년까지 재건축하여 37층 높이의 호텔, 오피스텔 용도의 복합시설로 탈바꿈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니 1998년 1월 나산그룹을 부도 처리하며 자신이 가진 모든 사재를 털겠다고 한 안병균 씨의 말과 달리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봐야겠죠. 안병균 회장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 2004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게 되며 나산그룹 횡령과 공금 유형에 관해 유죄지만 사실상 무죄를 받게 됩니다. 현재 안병균 회장은 더 리버사이트 호텔을 운영하는 가우플랜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가끔 언론 인터뷰도 하는 등 아주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산그룹과 안병균 회장의 이야기였는데요. 안병균 회장이 무일푼으로 상경해 검소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가난과 싸워 이겨내고 성공하는 모습은 본받을 점이 많다고 보나 나산그룹이 성장하고 부도가 날 때 보여줬던 모습은 참 추악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라이트웨이터로 시작해 대기업을 세운 안병균 회장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김사업이었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만약 재미가 없으셨다면 지금 추천하는 영상은 어떠신가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